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하면서 70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세력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0.34% 빠지면서 2100선 이탈하고요. 2094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정보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이어서 하락세 이어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랑 비슷한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넘게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어느새 49,900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7,300원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1% 가까이 내립니다. 33,7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LG화학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현대차 107,5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마감 때는 107,5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텔레콤 어제 1% 넘는 상승세 나왔습니다. 오늘 0.7% 빠집니다. 28만 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어제 2% 넘게 빠졌는데 오늘도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48,500원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 어제 1%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빠지는데요. 124,000원 선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1%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31,0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물산도 1% 가까이 오릅니다. 1,000원 오른 106,000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47,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700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 보이는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좀 빠졌죠. 오늘 78,600원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라젠 어제 하락장에서도 5% 넘는 상승세 나왔습니다. 오늘 1% 가까이 빠지면서 81,4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CJ ENM 어제 3% 넘게 빠졌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224,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여전히 5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1% 넘게 상승했었는데 오늘 1% 가까이 빠집니다. 603,000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5% 가까이 하락했는데 오늘 보합권 예상됩니다. 103,800원 바라보고 있고요. H1E 오늘 1% 가까이 빠집니다. 85,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오롱 티슈진 어제 하락했던 만큼 오늘 상승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56% 상승하면서 42,1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1% 가까이 오릅니다. 19만 1,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시장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낙폭 과대이지만 실적 호전이 여전히 예상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최근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우린 PMP가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물론 이틀 정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일부 눌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매수를 해야 될 권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주가는 양호한 3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8월 하순 이후에 급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8월 27일 고점 대비 11월 말까지 약 46% 정도의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최근에 실적 호전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저평가 그리고 연말 배당 매력 등을 감안한다면 현 가격대에서는 비중 확대 전략도 충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4분기 매출액은 1,8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320억대로 추정이 되면서 3분기에 이어서 아주 양호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펄프 가격 강세에 따른 펄프 부분의 이익 증가, 그리고 제지 부분 판가 인상에 따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에 펄프 가격이 좀 빠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만은 5월부터 11월 말까지 톤당 $900를 유지했던 가격대가 12월 고시 가격이 약 톤당 $840 정도로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부분은 너무 많이 빠져있다 볼 수 있는데, 다만 기초 원재료는 우드칩의 가격이 펄프 가격과는 달리 톤당 $165로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이익 스프레드는 양호하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프레드 확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올해 대비 내년에도 주가 부분은 상당히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펄프 가격 하락이 향후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펄프 가격은 큰 폭의 추가 하락보다는 현재 가격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우려가 지나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주가는 12개월 포워드 기준 PER, PBR이 각각 4.8배와 0.6배로 저평가 국면이고요. 배당 수익률도 4.6%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격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 권역은 현재가부터 6,750원까지의 늘림목 매수 구간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동현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1월 29일에 에코프로 추천해 주셨는데 0.47%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11월 22일에 청담러닝 3%,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LG전자 5%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에 주셨던 삼성전기 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최근 추천주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에 주셨던 현대로템 12% 넘는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11월 26일에 주셨던 다산네트워크스 4%, 그리고 22일에 주셨던 광동제약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동현 본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LG전자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삼성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5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6%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23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7%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DY파워 13% 달성했고요. 1위에는 여전히 힐라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와 5위 모두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나란히 대우건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현대로템, 그리고 2위에는 롯데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5일에 추천해 주셨고 1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LGU+, 수익률 16% 달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가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8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메가스터디교육 올라와 있습니다. 2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 이용우 팀장의 조이시티를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3%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 6위와 5위에는 나란히 김윤연구원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5위에는 풍산, 그리고 6위에는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양회 올라와 있는데요. 2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시죠. 1위는 여전히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벌써 76% 넘는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2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는데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4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현 본부장님께서 DY파워 추천해 주셨는데 11월 6일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벌써 수익률 13% 가져가고 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DI파워는 최근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실적 이슈가 이제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고, DI파워 잠깐 리뷰하고 진행을 할게요. DI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굴삭기와 지게차 등에 들어가는 유압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 실적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인도에서 많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4년부터 17년까지 양산을 시작했고, 이제 19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기 굴삭기 시장은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파워 같은 경우는 인도법인 매출이 올해 205억 원에서 내년은 331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도법인의 주 고객처는 이제 현달건설기계, 타타히타치, 코베코 등이 있는데, 그 현달건설기계는 이제 인도 공장 생산 능력을 연 5,000대 수준에서 2019년 말에 1만 대 규모로 확대하는 중이고, 현대건설기계 부품의 현지 조달률을 높이게 되면은 DI파워와 인도에서의 또 수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내년 전망에서도 좋습니다. 내년 전망 매출액이 4,436억 원, 올해보다는 12.6%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약 한 17.1%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이앤홀드 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전문가께서 이 현대로템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 장중에 목표가 3만 원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최근 동사의 상승 흐름은 사실 남북 철도 사업 재개 기대감이 사실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동사 자체 실적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5년 5,881억 원이었던 그 신규 수주가 2016년, 17년 양해에 걸쳐 2조 5천억 원 이상의 연간 수주를 성사시켰으며 2018년 올해 역시 신규 수주가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올 3분기 들어 한국 동북선, 방글라데시 디젤 전기 기관차 등 6,327억 원의 신규 수주를 기록하여 올해도 2조 원 이상의 어떤 신규 수주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 780억 원 가량의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또 투자 심리를 일으켰는데요. 동사는 방위산업청과 777억 6,200만 원 규모의 K1 전차 외주 정비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동사의 어떤 방위산업청과 방산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년 6월까지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유가 되시면 그 목표가 1차 청산하셔도 되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32,200원까지 한번 보시면서 동사의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님, 오늘도 시장 상황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좀 가져가면 될까요? 사실 이제 요즘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축소가 됐고, 뭐 2년물, 10년물이 좀 있으면 역전이 된다라는 이제 말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때문에 최근 이제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 부분은 너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백데이트를 보더라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는 유예 기간을 두고 경기 상황은 좋았고, 그때 주가 흐름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뭔가를 이제 들고 있을 때 판다기보다 지금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는 전략을 유효하고, 다만 이제 오늘 같은 이제 날에는 오펙의 또 이제 증산이나 감산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체크를 하면서 또 매수를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9시 현재는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7% 빠지면서 209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100선 이탈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25% 내리면서 699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주 그리고 반도체주들 일제 하락세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들 다시 한번 하락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에서 하락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은 하락장이 9시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1% 넘게 빠집니다. 49,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41,000원 선 이탈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가까이 빠지는데요. 67,7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LG화학만이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355,500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SK텔레콤 어제 이어서 오늘 이 상승세 이어갑니다. 6위로 올라왔는데요. 284,0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가 빠집니다. 0.47% 빠지면서 107,0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4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어제 상승세 보였던 네이버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12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선 이탈했습니다. 0.39% 하락하면서 2093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00선 이탈했습니다. 0.27% 빠지면서 69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38% 빠지면서 78,3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 1,000원 빠진 8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64,0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메디톡스 여전히 5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608,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롱티슈진과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HLB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85,3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0.4% 빠지면서 207,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4% 넘게 빠졌죠. 오늘도 이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103,400원에 움직이고 있고 펄어비스의 상승폭이 오늘 강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19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현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입니다. 읽기도 좀 힘든데요. 그 ETF라는 이제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식처럼 똑같이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요즘처럼 전체적으로 좀 장이 좋지 않을 때 하나의 대안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이 상품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증권사에서 이 펀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이 펀드를 이제 주식이 상장해서 거래될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배로 왔다 갔다 추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가 1%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2%씩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WTI 원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이제 지수를 추정을 하고 ETF랑 ETN이 있는데 ETF는 자산 운용사가, ETN은 삼성증권 이런 증권사가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숨겨진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름 끝에 이런 상품들은 환해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다는 것은 지금 해지가 안 되고 환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 노출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가 될 때는 좀 더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고 달러 자산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자산이든 환 노출로서 좀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 좀 더 수익률도 얻어가고 환에 대한 이득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나게 원유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단 한 명이죠. 최근 트럼프가 한마디 해서 이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윗에 유가 가격이 항상 높다, 좀 내려야 된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유가 가격이 또 떨어지니까 사우디에도 땡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데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자체는 이런 원유 급락을 좀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WTI 원유 같은 경우는 50달러에서 65달러에 이제 그 박스권을 좀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 자체가 52달러인데 그 가격이면 지금 현재 매수해도 충분하게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근거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테일 오일을 이제 캘 때 손익 분기점이 50달러입니다. 손익 분기점이라고 하면은
$50에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캐봤자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손해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캐지를 않을 것이고, 결국 수요는 똑같은데 계속해서 공급이 준다고 하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오펙이랑 러시아가 만나서 감산 협의가 있습니다. 지금 오펙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원유의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산업 구조의 85%가 원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 $75까지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지금 $50는 자국의 경기에 이제 민감하고 자국의 경기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뜨리기 힘들다는 전망이 많고, 감산 협의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특히나 원유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오늘부터 내일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7일 새벽에 이제 진행된다는 점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원유 재고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0만 달러 배럴이 이번에 감소할 전망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재고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더욱더 많이 생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를 지금 매수를 하시면 되고, $5 되가면 훨씬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셔도 되는 ETN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로는 18,000원. 이 부근이 한 지금 $60 부근인데, $60 부근에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로는 1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다들 한미 약품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반도체는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제조용 장비부터 개발, 최첨단 자동화 장비까지 반도체 생산 장비를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자체 기술로는 설계, 제작, 조립, 검사, 테스트까지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좀 전통적인 회사입니다. 지금 턴키 방식을 통해서 일괄 생산 라인을 갖추고 세계적인 경쟁 라인을 확보하고 국내 주요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에서 장비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 방식이라고 하면은 키 하나를 꼽았을 때 전체 이제 설비가 다 돌아간다. 좀 전통적인 이제 산업 방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8년에 이제 제품을 좀 출시를 해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주력 장비인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패키지가 있는데요. 절단, 세척, 건조, 3D 비전 검사, 선별, 저체까지 처리를 해주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선 필수 장비인데, 2000년부터 이제 생산을 해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제 첫 번째 이유로는 HBM 생산 공정의 필수 장비인 TC 본더의 수주 모멘텀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HBM은 뭐냐면은 서버 장착용 초고속 메모리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HBM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각종 판 기업들의 이런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여기 부분에서의 매출액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HBM 생산 시에 이제 필요한 열압착 본딩 장비는 TC 본더라고 하는데, SK 하이닉스와 2017년 공동 개발을 해서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클라우딩 관련 투자도 확대를 했고, HBM 물량이 또 계속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 상승은 19년도에도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반도체 가격, D램, 낸드 가격이 인하된다고 하는데, 그런 이슈에서는 좀 벗어난 좀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2,494억 원으로 작년 대비 26%나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지금까지 최대 매출 규모가 2,20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494억 원으로 이런 최고 매출액을 경신할 또 전망이 있습니다. TC 벤더 장비는 이제 수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장비 수주 모멘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도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서비스가 있는데요. AI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딥러닝, 5G 통신, 시장 개화 등으로 IT 자체도 고사양화 사이클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D램의 업그레이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텐데, 여기서의 장비도 이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가 서버 및 그래프 시장에서도 HBM이 빠른 속도로 침투를 하고 있고, 특히나 특징적인 부분은 AI, VR 구현을 위해서
일부 모바일 업체들까지도 HR 비용 관련된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9년도 연간 매출액은 영업이익이 각각 2,866억 원으로 작년 대비 10%, 787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나 이제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할 전망입니다. 특히나 이제 효자 종목으로는 이제 TC 본더라는 이 장비가 매출액이 418억 원으로 추정하고 19년에는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76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효자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지난 평균간 이 회사의 평균표 같은 경우는 14배에 달했는데 현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퍼가 9.3배에 불과하고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4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퍼가 높아지고 ROE는 좋아지는 이런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기술 변화에서 핵심 장비를 신규 매출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인 매수를 권해드리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들고 가셔도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현재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목표가로는 16,000원, 손절가로는 7,4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더 좋은 비주온입니다. 그래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하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ERP, D-클라우드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모바일 솔루션, 보안, 그룹웨어 등 각종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의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인사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신섭 DERP는 이제 기존 ERP의 상위 버전인 대기업용 이제 ER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ERP는 이제 중견기업 중심에서 대기업 고객군을 이제 확대하게 됐고, 락인 효과를 통해서 신규 고객 확보가 좀 용이해졌습니다. 그 락인 효과는 이제 어원 그대로 자물쇠 효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현대자동차 부품을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게 됐을 경우에 그 제품을 계속 이용하게 되는 락인 효과까지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DERP를 통해서 대기업의 시스템을 납품을 하게 되면 통상 이제 거래기업과 동일 시스템을 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청이나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런 이제 시스템을 당연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시장까지도 확보까지도 덤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경쟁사인 SAP라는 이제 사가 있는데 최근에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사용의 어려움, 기술적 의존도가 너무나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비주얼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 재경정보 시스템에서 100억 원의 매출액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을 보면은 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6%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8.4%를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향후 19년에도 10%씩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되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9년도 매출액은 2,625억 원으로 올해 대비에는 한 13% 정도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전식 론칭을 앞두고 있는 위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고 주요 금융사들과 체결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영위를 할 수가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카니발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타깃, 고객 유입이 또 기대가 되고가 있습니다.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로는 48,000원에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7만원, 손절가로는 4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가자면요. 첫 번째 만나본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인데요. 이 유가가 가장 최근 뜨거운 이슈죠. 이 오펙 정례 회의가 약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 감산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또 뜨거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WTI 가격이 $50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이 있는 만큼 상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 두 번째로 만나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D램 논란과는 먼 분야의 반도체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최대 실적 기록이 전망된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본 더존 비존 같은 경우에는요,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GS건설입니다. 동사에게 2018년은 높은 이익 증가가 돋보였던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898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한 이후에 분기당 약 2천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사업 매출 및 해외 사업의 어떤 수익성 개선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꾸준한 수주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월 들어 2건의 주택 수주를 기록하였습니다. 대구 수성의 23구역, 그리고 성남 은행 주공 등 인기 지역에서의 여전한 수주 경쟁력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LG화학, 여수 석유화학 공장 건설을 포함하면 12월 3일, 4일 이틀간 1조 원가량의 신규 수주를 기록하였습니다. 토목에서도 4년 만에 신규 수주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인데요. 정부의 SOC 예산이 4년 만에 20조 원을 웃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주택 현장 수가 감소하고 파생되는 어떤 실업률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SOC 예산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 등에서 석유 화학 부분에서 확대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을 대비하여 화학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제 공장 등을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향후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인프라 시장 확대 또한 호재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높은 영업이익, 꾸준한 수익, 수주,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북한 인프라 시장 등에서 동사는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를 6만 원, 손절가를 4만 200원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최근 CJ제일제당은 지난 6개월간 공을 들여온 시안스의 어떤 인수를 최근 마무리하였는데요. 당초 지분 100%, 최대 3조 원에 인수하려던 계획보다는 20% 감소하였지만 지분 80%, 2조 1천억 원의 인수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FI로 참여하기로 했던 사모펀드가 계약이 좀 무산되긴 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훼손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동사는 미국 전역에 400개 물류센터와 4,500개의 배송 차량을 갖춘 수완수 인수에 따라 미국 전국의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판단인데요. 또 수완수의 공장 효율화, 원가 절감, CJ제일제당 제품 판매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는 미국 카이키 인수로 미국 생산기지는 동부 2개, 서부 1개에서 중부 1개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M&A 글로벌 냉동식품과 만두 시장의 어떤 강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이에 제품 확장에 따라 국내 간편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고 냉동만두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매출액은 각각 5%에서 15%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물류 부분을 제외하고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조 7,617억 원과 7,471억 원으로 각각 7.7%, 18.4%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 실적에 반영된 가공식품이 일시적 비용 부담이 4분기에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바이오의 경우 7, 8월에 정기 보수가 진행된 메치오틴의 어떤 영업 적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라이신 기저효과와 셀렉타 정상화를 고려한 영업이익 증가율은 32.3%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구조적 원가 개선과 고수익 품목의 어떤 매출 비중 확대로 바이오 부분의 실적 안정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생물자원 부분에서도 2분기에 이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축산물 가격 반등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M&A를 바탕으로 글로벌한 유통망을 구축하였고 가공식품 주요 품목별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바이오 제품 가격 안정세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지금 매력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40만 원, 손절가를 31만 500원을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동사는 내년도 순이익 전망치를 1,480억 원, ROE는 11.5%로 손해보험 업종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내년 영업이익도 2,039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손계약 갱신으로 장기 위험 손해율은 안정적인 개선 추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실적 부진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의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본 관련 리스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쟁사와 밸류에이션 갭을 확대했던 자본 확충 리스크는 상당 부분 완화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총 3,50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을 완료하였고 자본 확충 이후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230%대까지 개선돼 단기적으로 자본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12개월 포워드 기준, PBR은 0.5배, PER은 4.6배로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적 방향성이 업종 전체 평균과 유사하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자본 확충 리스크도 상당히 줄어든 시점입니다.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업종 대비 밸류에이션 갭은 축소될 예정입니다. 목표가를 7,500원, 손절가를 5,30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만나본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수주 기대감 증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만나본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펄어비스입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에서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어제 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올해 매출 증가율 1위 게임주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박동현 본부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을 통해서 제 주변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게임이고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는 호평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고 각성 시스템을 통해서 색다른 좀 전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예전에는 게임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벤트가 나온다든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왠지 궁금해지고 계속 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긍정적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경쟁 업체들이 수많은 게임들을 내고 있고, 여기서의 유저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내년 전망도 사실 좋습니다. 펄어비스는 지금 1분기에는 일본 시장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되고 2, 3분기에는 북미, 유럽까지도 이제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검은 사막 엑스박스를 이제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의 모바일이었다고 하면은 PC, 모바일, 엑스박스까지 해서 다각도에서 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인데요. 5G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입니다. 윤여빈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기가 항상 불안할 때면 어떤 안정주죠. 지금 통신주로서의 어떤 투심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SK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많이 드렸겠지만 5G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이제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사업도 매력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ADT 캡스 인수 실적이 어떤 4분기부터 방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SK 인포색의 인수로 인하여 보안 분야에서 물리 보안 및 정보 보안에서 ADT 캡스와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11번가는 내년 연간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쿠팡 투자 규모에 근거해 이커머스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점도 기업 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목표가를 32만 원으로 한번 보시고 한번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유업인데요.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박동현 본부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의 가장 좋은 재료는 실적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실적 상승은 눈여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별도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은 3,321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1.7%가, 영업이익은 200억 원으로 지금 23.2%나 무려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서 마케팅 비용이 사실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3분기는 실적이 좀 부진했으나 4분기에는 지금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금 매일 유효 실적은 꾸준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제 분유가 이제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연간 영업이익은 이제 2014년 최저치를 이제 넘어서가지고 2018년 765억 원으로 뭐 14년부터 18년까지 본다고 하면은 한 40%의 성장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전망은 좀 괜찮습니다. 지난해 이제 기저 효과라는 부분도 있었고, 중국의 조제분유 수출에 대한 회복이 또 기대가 되고, 브랜드 상하 중심의 유기농제품 성장세가 있고, 기업형 거래 확대와 비용 효율화 등 백세 시장 수익성 개선 등이 앞으로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뭐 좋아하는 이제 커피가 바리스타인데, 바리스타 롤스라는 이제 5종에 대한 이제 새로운 또 신제품을 내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가격 인상분까지도 매출액에 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은 왜 실적이 올랐는지 먼저 전자공시 시스템을 확인을 하고, 이게 앞으로 성장이 계속되고 영업이익이 계속 이걸로써 높아진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농심인데요. 라면 부분에서 실적 개선으로 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윤여민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농심에 대한 어떤 4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이 주식을 좀 밝게 하고 있는데요. 4분기 매출액은 5,665억 원, 영업이익은 2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에서 최대 67%까지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라면 판매량의 증가, 그리고 비용 부담 축소 등이 어떤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주력 제품의 리뉴얼, 어떤 유통 채널 확장 등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법인의 성장 등으로 2019년에 어떤 실적 개선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표 주가가 30만 원에서 지금 32만 원으로 좀 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농심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의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황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11월 28일에 비즈니스온 추천해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10%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즈니스온이 이제 추천 후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동사가 이제 상승하는 배경은 최근 이제 주가 하락으로 전체적인 주가가 2019년 예상 실적으로 퍼 14배 수준인데, 동종업계 주요 업체 등과 비교를 했을 때 현저히 지금 저평가된 상황이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에 동참했기 때문으로 좀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자계약, 매입통합, 지능형 빅데이터 등 이제 서비스를 주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특히나 이제 동사는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제 그 국내 시장 점유율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B2B 시장은 약 6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3%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동사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정보 서비스로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그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으로 앞으로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쪽을 최근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도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 기술적으로도 단기 정배열을 만들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동사는 이제 40%가 넘는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주가 역시 이제 적정 가치를 찾아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상 목표가는 이제 18,500원 손절가 13,500원 부근 지속 이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근데 추천드릴 종목은 기가레인인데요. 동사는 2000년 좋은 정보 시스템으로 설립이 돼서
RF 통신 부품 및 그리고 반도체 장비 제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크게 투자 포인트를 들자면, 자, 5G 상용화에 따른 이제 수혜 가능성과 지배 구조의 안정화를 꼽을 수 있는데, 먼저 동사는 이제 LED 시각 장비 세계 1위, 그리고 반도체 장비 트레이딩 국내 2위, 그리고 RF 커넥티비티 사업이 이제 국내 1위를 달성할 정도로 해당 신장을 지속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고요. 지난 3분기까지 이제 고객사의 LED 시각 장비 출하 일정 연기 요청으로 일시적 실적 감소를 겪었는데, 3분기 지원 물량 그리고 4분기 물량이 계획대로 출하 중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반도체 장비 트레이딩 수요가 회복 중이고, 5G와 RF 커넥티비티 제품군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10월 말에 그동안 기업 가치 악영향을 주던 케플러밸류 파트너스의 주식 담보 대출을 이번에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에 따른 담보권 실행 조건이 있었던 주택 담보 대출이었던 만큼 기업 가치의 불안정성을 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전체적인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식 담보 대출 상환도 최대 주주가 상지 카일룸에서 현재 경영진이 중심이 된 록펠로 변경이 되었고, 또한 록펠과 네오플럭스 사모펀드가 130억 전환사채 투자를 통해 5G RF 부품 사업 확대 및 반도체 장비 트레이딩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10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 이평선들이 밀집되고 있기 때문에 5G가 상용화되면 될수록 동사가 이제 주가도 상승 모멘텀이 이제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2,600원, 손절가는 2,150원 부분 이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69%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86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이 고점입니다. 2094선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계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오늘 큰데요. 1,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 1,191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9시 초반과 비교해서는 이 하락하는 종목들은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1% 넘게 하락하면서 48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67,3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2% 넘게 상승합니다. 36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죠. SK텔레콤도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의 하락폭이 큽니다. 어제 상승했던 만큼 상승폭 모두 내주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1% 가까이 내립니다. 694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고점입니다. 699선에서 출발했는데요. 694선까지 흘러내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세 이어갑니다. 매도폭 큰데요. 외국인들 2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 4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포스코캠텍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특히나 신라젠 어제 5% 넘게 상승했던 만큼 하락폭 큽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8만 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하락합니다. 7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CJ ENM 그리고 메디톡스 모두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가 오늘 4% 가까이 오릅니다. 9위까지 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 2% 넘는 하락세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8만 4,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1% 넘게 하락합니다. 20만 원 선 깨졌습니다. 19만 9,0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1% 가까이 하락합니다. 10만 2,800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환율 오늘 0.8% 정도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를 11월 8일에 저가 매수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13% 상승률 나오고 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홀딩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가 이제 따이공 규제랑 그다음에 이제 그 엘러간 이슈로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가 한 4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거의 60만 원대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하락 이전에는 80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쪽에 이제 중국 CFDA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엘라간 쪽에서 실질적으로 메디톡스 물질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디톡스는 사실 그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다다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저점 찍고 한 50% 정도 올라온 그런 상황이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아무리 못 가도 직전 고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국 모멘텀 붙으면 주가는 한 10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주식시장 트렌드 그리고 그 수급이 쏠리는 업종 자체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장에서도 뭐 신라제는 오늘 장에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쪽 말고는 딱히 뚜렷한 모멘텀을 가져가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제약바이오 쪽 섹터로 포함이 될 수 있는 셀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프로바이오스틱 기업입니다. 프로바이오스틱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듀오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송일국 씨 아이들 그 3둥이가 듀오락 광고를 하면서 상당히 좀 인지도를 더 많이 늘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자체는 1995년도에 이제 설립을 해서 2000년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국내 1위 프로바이오스틱 전문 기업입니다. 사실 이 프로바이오스틱이 덴마크 쪽 크리스천 한센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니스코 요렇게 그리고 일본의 모리나가랑 그 다음에 프랑스 로셀 외에 이 프로바이오스틱 배당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B2B 외에도 B2C로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유럽이랑 아시아 쪽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이 마이크로 바이옴 기술을 이용해서 장질환 치료제랑 그다음에 대장암 치료제 이렇게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유산균 쪽에 대한 모멘텀이 컸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장암 치료제 쪽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약간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장내 그 서식하는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바이오 업계에서는 제2의 게놈이다라고 이제 불리울 정도로 상당히 폭넓게 연구가 되고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 유산균으로부터 이제 분리한 정제 단백질 T8에서 이 대장암의 현저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쪽에 대한 특허 물질을 취득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임상 실험해서 공장 준공에 이어 하반기 임상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증가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기술 파이프라인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피도라는 기업이 올해 이제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피도라는 기업은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쪽 교수 이제 뭐 필두로 이제 설립이 된 그런 기업인데 이미 이제 그 상장 심사를 거쳐서 11일부터 그러니까 12월 11일부터 이틀간 수요 예측을 해서 공모가 밴드가 한 22,000원에서 28,000원 정도 하는데 이 기업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상장될 즈음에 아마
요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장암 치료 효과가 있는 기술 개발을 하는 셀바이오텍이 추가적인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제외하더라도, 이 프로바이오틱만으로도 캐시카우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 이 캐시카우 기준으로,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 밸류로만 보더라도 올해 내년 그 FN 가이드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한 14배, 1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그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대장암 이쪽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제약바이오주 밸류에이션 뭐 30배, 50배 넘어가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 좀 보면은 올 초에 이제 한 55,000원대까지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가 10월 말 부근에 24,000원대까지 거의 절반 이상 하락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리바운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43,000원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 올 초 2월 달에 찍었었던 5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43,000원, 2차적으로는 5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일정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호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호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네, 오늘 일정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5일 이제 양시장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와 미중 무역 실무 협상 결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제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 역시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이 1,973억,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439억, 531억 이렇게 다 순매도를 하면서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또한 장중 내내 이렇게 힘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2,101포인트로 코스닥은 701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전일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드리자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 단기물과 장기물 금리가 11년 만에 역전되었고요. 국대 이제 경제 대국 이제 미국을 위시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제 고개를 들었고,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데 그 흐름이 뒤집혔다는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신호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러나 이제 하나 더 다르게 보시면은 그 자체가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신호일 뿐이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1년에서 2년 동안 상승 랠리가 지속됐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불안감도 이제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아르헨티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한시적 무역 협상이 개시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나는 관세는이다라며 90일 협상 기간에 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장 하락에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컨셉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이제 최대한 빨리 안정을 찾아갈 건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정도로 소액으로라도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매매 타이밍을 보시고 시장 주도 섹터는 현재 업황이나 섹터 그다음에 모멘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 수급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이 되면 비중 조절을 하면서 접근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BHI라는 종목인데요. 기업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98년 6월 12일 국내외 발전용, 제철용 산업 설비를 제작, 판매하는 것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주된 고객으로는 한전을 비롯해서 전력회사 및 발전회사, 대형 건설사, 포스코를 포함한 제철회사 등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공사가 대부분이고요.
국가적인 금융위기 상황이나 원재료인 철강제의 가격 급등 등에 의해서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유가 급등 시에 상대적으로 복합 발전 설비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복합 화력 발전용 HRSG 경우 최근 이제 다수 기업이 기술 제휴를 통해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약간 좀 심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발전용 설비 설계를 이제 생산하는 BHI 같은 경우에는 전력회사 발전 사업자를 공급자로 두고 있는데요. 원전이 물론 많아져도 좋지만 반대로 원전이 해체에 필요한 수송과 저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원전 해체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왔고요. 매매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가격부터 4,000원까지 이렇게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는 4,500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급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 4,800원에서 5,000원까지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3,8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과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